프로젝트 공약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과 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공약 발표회는 해당 안내 이후 약 15분간의 공약 발표에 이어 11시까지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공약 발표를 위해 조성호 세종시장 예비 후보자를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가 그 가정동 청년센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청년 창업사관학교, 그리고 어제 청년 희망내일센터, 그리고 우리 웹툰 캠퍼스 등 해서 지금 한 5개, 이제 6개 청년 관련 시설들이 모여 있고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대학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곳에서 첫 번째 공약 발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사실은 이 공간이 LH의 바로 옆에 그 임대아파트에 딸린 상가 건물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걸 설립할 때 저희 시도 그렇고 행복청도 그렇고 건설 진행 경과가 공유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총 84개 호실이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저희 당시에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이 상가를, 이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상가 건물은 한 2호, 3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실이 발생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누구도 좀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제가 직접 LH 본사 진주로 내려가서 좀 더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설득을 좀 드렸고, 그때 많은 논의 끝에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LH 또 행복청 그리고 저희 시가 합의를 해서 이런 형태로 좀 바꿨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제가 다 배포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 좀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고 세종시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사회에서 어느 시대보다 불안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저성장, 양극화, 저출생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또 그 결과로서의 그 과당 경쟁 이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가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다른 길을 갈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사실은 굉장히 오랜 세월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골든루츠 프로젝트라는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청년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되고, 그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해야 된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실제로 학령 인구가 점차 줄고 있어서 2040년 정도면은 제가 70년생인데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30만 명도 안 태어나는 사회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연 이러한 규모의 경제, 이러한 인구를 유지하겠느냐. 앞으로 한 20년 정도 남은 세월 동안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좀 틀을 바꾸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제안을 했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고민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이 1페이지 맨 밑에 가운데 점을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청년 정착률이 5%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종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2,994명인데, 물론 우리 관내에 아직은 고대, 홍대, 영상대 3개 대학밖에 없어요. 가톨릭 때까지 포함하면 4개로 따지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세종시의 고등학생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78.1%인데
관내 대학을 가는 비율이 79명, 2.6% 정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특성화고가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그런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바로 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요? 그거는 53명, 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도시, 청년 수도 이런 말을 많이 드리지만 실제로는 세종시도 여타의 지방과 다를 바 없이 우리 청년들이 세종을 떠나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자리를 찾는다는 그 현실이 우리도 여전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늘 계속 말씀드릴 일자리, 교육, 주거 문제를 하나의 틀로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고,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5천 불이 넘었습니다. 조만간 4만 불을 넘으면 소득으로 따지면 분명히 선진국이에요. 근데 OECD 국가의 3분의 1 정도는 교육에 필요한 학비가 들지 않고 한 3분의 1 정도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계속 과거의 틀에 안주하다 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했듯이 앞으로도 그런 동력을 갖고 성장하겠느냐,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골든브릿지, 우리 세종시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인데요. 이 일자리 문제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제가 그냥 단순히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나 아니면 LH나 아니면 우리 5-1 스마트 시티를 담당하고 있는 LG CNS가 다 각각 발표했던 목표를 취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목표를 제시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끝에 가서 그 목표를 달성했다 못했다 이런 발언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정책의 효과를 단편적으로만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약속한 15만 개 일자리를 반드시 좀 해결하자.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뒤에 설명드린 세종 시민의 집, 이 세 가지의 틀로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첫째 일자리는 제4기 시장 임기가 2026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18만 9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는데 상용직 일자리를 임기 중에 5만 개로 늘리고 2030년에 세종시가 완성될 때까지는 총 15만 개를 확대하겠다,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 교육은 지금 세종시에서 관내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 2.6%입니다. 24년이면 이제 공동 캠퍼스가 문을 열기는 하는데요. 제 목표는 우리 세종시의 청년들이 관내대학에 제 임기가 끝날 무렵까지는 10% 정도, 그리고 세종시가 완성될 무렵에는 30% 정도는 세종시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주거는 뒤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일단 임기 중에 한 1,000가구 정도의 새로운 형태의 임대후 분양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세종시가 2030년이면 한 18만 5천 호 정도 주택이 있을 건데 한 10,000가구 정도는 이런 모델로 해결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15만 개 일자리가 구성되는 게 크게 행정수도하고 관련된 일자리가 한 5만 개 정도 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자체는 한 4,000명 정도 일자리가 아마 이전을 해오겠지만 실제 여의도 앞에는
이른바 기관협회 단체가 한 1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대선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한 행정수도를 만들면 여의도의 개발계획과 함께 그쪽에 있던 공공기관 협회 단체들이 다 세종시로 이전해 올 수 있습니다. 이 규모가 상당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언론 통해서 보도를 보셨겠지만 이미 저희 시와 세종시 이전을 협약한 언론 방송사들이 한 16개 정도 됩니다. 네, 이 모델은 서울의 상암 DMC 모델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다만 좀 세종시에서는 원래 저희 5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인 실감형 컨텐츠와 관련된 요즘 메타버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런 미디어 컨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언론 미디어 단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른바 혁신경제 내지는 전략산업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기업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저희 사생활권에 지금 대학연구부지가 이제 공동 캠퍼스는 이미 틀이 잡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아있는 24만 평에 제가 오늘 제시하는 국립세종대를 중심으로 한 신개념 캠퍼스를 건립해서 거기서 연구와 주거 그리고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일종의 지식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하면 5-1은 스마트 시티고 5-2는 저희가 바이오 헬스 시티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요게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LG CNS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로는 700개 기업에 1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LG CNS가 주관사가 됐는데 지금 행복청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참 아쉬운 게 계속 도시를 건설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도시 건설보다는 약속한 700개 기업과 15,000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첨단 제조 일자리가 되는데 국가산업단지는 되게 잘 아시지만 84만 평에 18,000개 일자리입니다. 여기는 28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올해 아마 법적 절차가 마무리가 될 건데 이것과 별도로 조치원 북부권에 이미 스마트 그린 벤처밸리 또 전동 산단 등 4개 산단이 지금 이미 건설이 되고 있어요. 거기는 내년, 후년, 내후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건설이 되는데 여기가 4개 산단을 다 합치면 한 79만 평으로 국가 산단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의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충북에서 추진하는 오송 바이오 산산단이 조치원하고 조천을 마주하면서 바로 붙어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가 제가 200만 평 정도고 그쪽은 이제 주로 바이오 정치 산업인데 한 13,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합치면 한 5만 개 정도의 첨단 제조업 관련 일자리가 생기는데 문제는 우리 시가 이런 곳에서 일할 만한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도 없고 키우는 목표도 없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논의도 아직 시작이 안 됐다는 게 저로서는 제일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 아니 7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그런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약속을 했고 만들 텐데 현재 같은 추세면은 우리 세종시 청년들은 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버리고 어떻게 그 일자리에서 일할 무능한 인재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급을 할 거냐.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거는 결국은 2가지의 시스템을 정착시키자. 네, 논의는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2가지 모델인데 하나는 진학한 이후에 취업하는 모델이고 또 하나는 취업한 이후에 진학하는 모델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학 취업 모델은
저희 시가 생각하는 세종시의 5대 전략산업이 스마트시티, 또 미래차 자율주행, 소재부품 장비, 바이오, 그 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5대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두 가지 전략산업으로 더 분류하는 게 행정 수도하고 관련된 공공정책 컨설팅 분야가 있고, 저는 또 하나 문화예술 분야가 행정 수도의 중요한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7개 산업 분야의 학부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는 저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규모가 올해 작년 기준으로 세종시에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79명인 거예요.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시도를 못할 일은 아니다가 사실은 첫 번째 용기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과연 산업을 일으키고 그런 기업에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취업 진학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지금 세종시에서 실제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비율이 실제로는 30%도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점진적으로 늘리되 학생들이 상당수가 본인의 진로에 대한 전망을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관내에 좋은 기업하고의 연계망을 만들고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취업을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사회정착 시드머니가 만약에 공급이 된다면 저는 훨씬 미리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세종시의 전략산업이 뭐가 있고 관련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해서 본인의 전공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취업을 먼저 하게 되는 학생들은 내가 만약에 2천만 원 정도를 20살 이전에 마련할 수 있는 인생을 시작한다 그러면 훨씬 더 삶의 선택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세종 시민의 집 모델인데요. 이거는 기존의 여러 누구나 집을 포함해서 우리가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모델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토지 임대부 주택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가 좀 보는 기준이 다른 거는, 저는 기본 모델이 59제곱미터 정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제가 던지는 질문은, 왜 1인 청년 가구는 항상 7평, 8평 원룸만 지원을 받느냐. 그리고 청년 1인 가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13평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최대치예요. 이번 대선 때 한 18평 정도로 넓혀보자라는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만 좀 묻고 싶어요. 그런 정책을 만드는 분들한테. 청년들이 본인의 소유도 아니고 여기서 임대로 살고 있는데 7평, 8평 원룸이나 아니면 최대 방 하나짜리 13평 아파트에 살면서 그럼 나는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근데 반면에 당장은 내 소유가 아니지만 내가 꾸준하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 보면 10년 정도 지나면 나의 소유가 되면 방 3개짜리 집에서 인생을 설계할 때 어떤 것이 삶의 전망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냐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재원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제일 고민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여러 펀드 매니저 하는 회사들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해왔어요. 근데 설명이 돼 있지만 이율을 한 2.8%에서 3.1% 정도를 보장하는 펀드를 조성하면 아마 24평형을 신도시가 아니라 음영적에 지으면 건축비로는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충분히 모집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저는 시가 주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 도시교통공사나 시가 출연한 기관이 이제 맡게 될 텐데
만약에 10년 정도 한 24평형 임대 아파트면은 월 부담금이 한 3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쉽게 말하면 우선 분양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임대로 사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적정 시기에 본인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전에 논의가 잘 안 됐던 건데 예를 들면 실제 건축비가 한 2억 정도 들었던 아파트가 당시에 10년 정도 뒤에 한 4억 정도 가치로 상승을 하면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그 이익을 독점하거나 아니면 건설사가 독점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세입자는 한 50%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 이 상황, 이 프로그램을 만든 세종시가 한 40% 정도의 이익을 환수해서 그 돈을 다시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재투자하고 또 10% 정도는 그 펀드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 이익을 보전해주면 얼마든지 이러한 형태의 주택이 충분히 설계 가능하고 추진 가능하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한번 추진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준비가 많고 그래서 첫 번째 이 26년까지는 한 1,000가구 정도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만약에 정착이 되면 그 이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세종시에 한 18만 5천 원 중에서 한 10,000가구 정도는 이런 형태의 모델로 생각을 하면 청년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신개념 캠퍼스타운형 국립세종대학교 선생님들 제가 출마 선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우리가 중앙정부한테 국립대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래가지고는 논의가 아예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실제 제가 춘천권에 있는 국립대 총장님들하고 수년에 걸쳐서 사실은 논의를 해오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대학들이 유지가 되겠느냐. 세종시는 행정 수도인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의 여러 개의 국립대들 중에서 합의가 되는 데들이 일종의 통폐합 이전을 해서 국립세종대학교로 새롭게 출범하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대학 정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정원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한전공대가 출범하는 것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꼭 새롭게 제기되는 산업 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되던 부분에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국가에서 먼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전공대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 세종시에 걸맞은 산업 부문의 국립대학을 신설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지금 공동 캠퍼스를 보시면 결국은 LH가 한 2천억 원 정도를 부담해서 캠퍼스를 건립하면서 가능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공동 캠퍼스 옆에 남아있는 24만 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라는 말씀이고 제가 행복청과 LH 그리고 수많은 대학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봤지만 지방 정부가 먼저 최소한 토지를 공급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이 착수될 수가 없다. 그러면 저는 LH가 중장기적으로 세종시에 부담하게 되는 개발 부담금을 선활용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여기에는 써있지만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해서 주거, 상업, 문화시설들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시세 차익을 가지고 학교 건물을 지어주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학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꼭 한국에 있는 대학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학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글로벌한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세종시에 정착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가 완성돼도 최대 한 80만 정도 인구를 보고 있는데 세종시라는 이름보다는 행정수도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을 반드시 설립하는 게 이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두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는 사실은 아직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창업 펀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시작하는 펀드에 저희가 일부 부담해서 참여하는 건 있지만 우리 세종시의 기업들, 특히 오늘 여기에 청중 중에서 이런 스타트업 기업 하시는 분도 한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스타트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다양한 지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요즘은 영어로 쓰던데 스케일업이라고 해서 스타트업에서 어느 정도 기업으로 정착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스케일업해서 독립적인 기업으로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는 그 고리가 아직 좀 부족한데요. 제가 대기업 담당자들하고 몇 차례 상의를 해보니까 저희 시가 40% 정도 부담을 하고 또 이런 기업들한테 인재를 공급할 대학들이 같이 투자를 한다면 웬만한 대기업들은 세종시가 추구하는 전략산업 중에서 같이 시도해볼 만한 기업들이 다수가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드머니로 한 500억 정도를 마련을 하면 대개 한 1조 규모의 펀드를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세종시가 투자촉진 보조금이라고 해서 1년에 한 7, 80억 정도를 기업들한테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은 쉽게 말하면 주고 마는 돈입니다. 제가 그 재원을 펀드 형태로 돌리자는 거는 이거는 첫째는 투자를 할 때 성장 가능성을 심사를 한다. 그래서 옥석을 가린다는 거고 투자를 한 결과가 좋으면 나중에 저희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펀드를 반드시 좀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얘기들 보면 결국은 대학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대학들도 저희 시정부가 학생들의 학비를 부담하는 정도의 의지 그리고 이 정도의 펀드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협력 사업 중에서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게 이른바 계약학과라고 있습니다. 이 계약학과가 저희가 생각하는 전략산업하고 맞물리면 학생들이 취업처가 좀 보장이 되는 형태의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꽤 많은 학교들이 이후에 공동 캠퍼스까지 포함해서요. 계약학과 추진 사업에 동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하나하나 정책마다 이 골든브리지 프로젝트는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우리가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저는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지원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 세종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세종시가 청년들의 일자리, 교육, 주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찾겠습니다. 저희 세종시가 성공을 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제시한 이런 대학 등록금 문제나 이런 거는 세종시에서 먼저 시범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여타 지방에서 국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사항 좀 소상하게 좀 물어봐 주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려서 시민들께서 제가 꿈꾸는 새로운 세종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